붉은색이 매혹적인 사막의 나라 나미비아. 그곳은 독특한 문화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비로운 대자연이 숨쉬고 있는 땅입니다. 대서양과 사막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지상 최고의 절경이 펼쳐진 곳. 나미비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적도 아래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는 사막의 나라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기 때문인데요. 통칭해서 나미브 사막이라 부릅니다. 오늘의 첫 여정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 나미브 사막의 중부 지역인 도롭 국립공원으로 향합니다. 지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 중 하나인 나미브 사막. 나미비아라는 국명도 이 사막에서 유래된 건데요. 이곳 원주민 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활한 땅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장장 1600km에 걸쳐서 대서양과 몸을 맞대고 있는 나미브 사막. 그곳엔 지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풍광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름답게만 보이는 이곳엔 무시무시한 과거가 있습니다. 스켈리톤 코스트, 이 해골 해안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이 해골 해안은 이 으스스한 이름 그대로 이 대서양의 아주 차가운 바다, 그리고 거친 파도와 이 안개 이런 것들이 만나가지고 이곳에서 수많은 배들이 난파가 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항해하는 배들에겐 죽음의 항로였던 곳입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곳엔 오래전에 자초한 난파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오! 좀 가까이서 가서 보고 싶은데요. 누군가는 신이 화가 나서 만든 땅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지옥의 문이라 불렀던 곳. 1년 내내 끼는 짙은 안개와 거친 파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암초는 수많은 배들을 침몰시켰습니다. 19세기 말 고래잡이 배와 물개가죽 사냥꾼들이 활개치던 시기엔 고래와 물개들의 뼈까지 질비하게 널려 있어 더욱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과거 물개가죽 사냥꾼들이 왜 이곳으로 몰려들었었는지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케이프 크로스죠. 이 케이프 크로스 물개로 유명한 곳이죠. 이 앞에 바위 모양도 물개 모양이에요. 아, 너무 귀엽네요. 자, 물개들아 기다려라. 아, 도착했다. 어우, 뭔가 물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요. 오! 우와!
와, 이게 밤인 줄 알았더니 다 물개예요, 다 물개. 와, 너무 신기하다. 해안을 가득 메운 물개떼들,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든 이곳은 그야말로 물개들의 천국입니다. 이곳 케이프 크로스 물개보호구역에는 매년 10만 마리의 물개가 번식을 하려고 모여든다는데요. 10월 중순부터 수컷들이 먼저 도착하고 이후 암컷들이 도착해 새끼를 낳습니다. 그래서 11월에서 12월이 되면 물개의 수는 최대 21만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저기 저렇게 수영하고 있는 어린 물개들을 보니까 마치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는데요. 마치 이 물개들이 이 대서양의 흑진주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 아주 예뻐 보이네요. 이곳은 1968년 물개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데요. 남아공과 나미비아의 해안을 따라 형성된 23개의 물개 서식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물개는 갓 태어났을 땐 검은색을 띠지만 성장하면서 갈색으로 변한다네요. 이들에게 대서양의 바다는 풍부한 먹이 사냥터이자 최고의 놀이터죠. 어른 물개들은 수영을 안 하고 역시 물을 좋아하는 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 물개들만 나와가지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동물원이 아닌 이런 자연 속에서 물개들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네요. 행복해 보여. 여기 새끼 물개가 이렇게 젖 먹고 있다. 참 개걸스럽게 어미젖을 탐하는 새끼 물개입니다. 알고 보니 수유 중인 어미 물개는 젖을 먹이기 위해 보통 일주일 정도 먹이를 구하러 나간다네요. 무척이나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Hi. What do you see? No, we are looking at beds and just the seals. Just there. Yeah. In South America, In South America. All right. but maybe not so many. Yeah, not so many like this. 깜짝이야. 자고 있어요. 놀래라. 미안. 미안. 자는데 방해하지 말래요. 아이고, 잠 깼구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나 멀리서 왔어. 오! 물개와 같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마치 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경험은 사실 어디서도 할 수 없잖아요. 이 나미비아의 이 케이프 크로스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무 황홀하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개들의 이 집에 제가 초대받아서 그렇게 놀러 온 그런 기분입니다. 근데 이 손님 대접을 좀 잘 안 해주네요. 지금 손님 왔는데 자고 있어요. 참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죠. 낮잠을 청하는 녀석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니 왜 이곳이 물개들의 천국이라 불리는지 알 것 같습니다. 케이프 크로스에서 남쪽으로 120km를 내려가면 나미비아의 대표적인 휴양도시 스바코프문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독일보다 더 독일스러운 도시로 유명한 스바코프문트는 독일 식민지 시절에 건설된 주요 항구였습니다. 토사가 쌓이면서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뒤로 이곳은 휴양도시로 발전하게 됐다는데요. 유럽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거리 곳곳의 풍경이 정말 이국적입니다. 와, 이 스와코프문트는 독일보다 더 독일 같은 도시라고 하더니 정말 그 이름답게 정말 옛날 독일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 독일 식민지 시절에 남아 있었던 건물들을 이대로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기도 하고 아주 옛날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온 그런 느낌입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하든 그곳의 진면목은 골목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즐비한 독일풍의 도시라 해도 역시 나미비아의 도시인 것은 맞는 모양입니다. 나와. 베리비. 아프리카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목각 인형과 장신구들을 보니 반갑기까지 합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 스와코프문트가 이렇게 유럽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져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많은 그런 관광 도시처럼 생각되는데 이렇게 골목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역시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이 녹아져 있는 걸로 봐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제 아들을 닮은 것 같아가지고 제 아들 하나 사서 선물해 주려고요. 아빠와 아들 같아요. 아프리카에서만 살 수 있는 거라서 기념이 될 것 같아요. Bye. Enjoy. Have a nice day. 스바코프문트를 떠나 제가 향한 곳은 월비스 베이입니다. 고래만이란 뜻처럼 과거 포경기지로 유명했던 이곳은 헐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딸을 출산한 곳으로 화제가 됐었죠. 나미비아의 최대 수출입 항구이기도 한 이곳은 관광용 소형 선박들의 출항지이기도 한데요.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Moro. Hello. Moro. Good morning. How you doing? Yeah, fine.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보트 투어에 저도 합류했는데요.
배가 항구를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기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배를 쫓아오는 물체의 정체는 바로 물개였습니다. 수영 잘하는 사람들을 물개에 비유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시속 25km로 달려온 물개에게 물고기를 던져주자 날쌔게 받아먹습니다. 던져주는 물고기에 만족을 못했는지 이번엔 아예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듯 무임승차한 물개는 물고기를 더 달라는 듯 응석까지 부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 이 녀석은 이 배의 단골 탑승자랍니다. 물개가 이름도 갖고 있어요. 프로지라는 이름이래요. 자주 여기에 올라오는 친구인가 봐요. 월비스 베이는 물개 서식지로 유명한 곳 중 하나랍니다. The seals, the males, they become between 18 to 22 years old. The females can get up to 24 years. The males also became between 320 to 360 kilograms in weight. And the females only 120 to 140 kilograms. 풍요로운 월비스 베이의 바다는 물개는 물론 각종 바다 새의 서식지로도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굴 양식장이기도 하답니다. Then it took the oysters about 8 to 10 months. Then the oysters are big like this. From 3 to 5 millimeters up to this size. Here the oysters grow 3 times faster than in any other place in the world. Because our seawater is very rich of plankton. 풍부한 플랑크톤 덕에 굴의 성장 속도가 빠른 이곳에선 한 달에 한 번씩 채취를 한다는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식감이 좋기로 유명하답니다. 이렇게 레몬 좀 뿌려가지고요. 너무 맛있어요. How was today? Oh, good. It was really good. Yeah. On this tour. Yeah, I really like the seals and the dolphins. And the food was excellent. And the champagne. Very nice. Yeah. 항구로 돌아가는 길. 이번엔 펠리컨이 반겨줍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펠리컨을 만날 수 있다니 월비스 베이의 바다는 정말 풍요롭습니다. 풍요로운 생명의 바다인 대서양과 마주하며 1600km에 걸쳐 광활하게 펼쳐진 나미부 사막. 지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 독특한 풍광은 해류와 바람, 강물과 안개가 만들어낸 걸작입니다. 특히 이곳에 있는 바람은 심해 영양분을 바다 위로 올려 물개나 펠리컨,
플라밍고와 같은 수많은 바다 동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들어주고 있답니다. 사막과 바다가 공존하는 월비스 베이에는 신기루처럼 하나의 섬이 떠 있습니다. 사막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만든 염전인데요. 그 색깔이 참 독특합니다. 와. Oh, this is awesome. Awesome. Yeah, it's a nice One of the place. biggest salt companies in Africa. Aha. They produce plus minus 700,000 tons of salt a year. But all for industrial chemicals. Ah. There's a red part. That's a small shrimp or bacteria in the water. Ah. The only thing that can survive in this high polluted salt water.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대한 소금밭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팔레트에 형형색색의 그림 물감을 짜놓은 듯합니다. 이곳의 염전이 형형색색으로 물든 것은 박테리아 때문이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태양열의 흡수율을 높이고 물의 온도를 높여 바닷물을 빨리 증발시키는 역할을 한답니다. 차가운 한류가 흐르고 안개와 바람이 많아 소금 생산이 어려운 이 땅에서 심해의 영양분이 가득한 바닷물을 이용해 만들어낸 최고의 소금 생산법입니다. 와. 완전 레몬빛이네. 염전의 색깔은 박테리아에 따라서 각기 다르다는데요. 생산되는 소금은 모두 하얀색이랍니다. 아, 여기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마치 레몬색 같아요, 레몬. 시큼한 레몬 있잖아요. (4,500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5배가 넘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70만 톤이라는데요. 대부분 아프리카와 유럽 지역으로 수출된다네요. 염전 옆으로 펼쳐진 월비스 베이의 바다는 16만 마리에 달하는 새의 안식처이자 매년 20만 마리의 철새들이 머물다가는 새의 정거장입니다. 특히 붉은 염전의 색과 닮아 있는 플라밍고의 서식지이기도 하죠. 염도가 높은 물속에 사는 조류를 먹이로 하는 플라밍고에게 이곳은 천국인 셈이죠. Malawi
대서양의 바다와 나미브 사막이 만나는 곳 1600km에 달하는 이 해안 사막에서 짙은 안개와 거대한 사구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월비스베이에서 해안 사막을 따라 남쪽으로 40km 지점에 있는 샌드위치 하버가 바로 그곳이죠. Now the name sandwich is coming from the ship. Used to come here in the 17 and 1800s from America by the name sandwich. The ship name was Sandwich. Yeah. I also believe it was the guy with the first maps of this coastline. They come here because of the fresh water coming from underneath the dunes. 말로만 듣던 샌드위치 하버의 사구는 정말 거대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벽 같은 느낌인데요.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요. 이곳은 2013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나미브 모래바다의 일부입니다. 변화무쌍한 형태의 거대한 사구가 끊임없이 이어진 이곳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프리카 내륙의 물질들이 강물과 해류, 바람에 실려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구의 신비가 함축된 땅입니다. 칼날 위를 걷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제 앞에는 이쪽에는 바다가, 이쪽에는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이 바다와 사막이 충돌하는 곳, 바로 이 샌드위치 하버. 정말 아름다운 충동 아닐까요? 그 충돌 사이에 제가 있어요. 모래 한 줌에도 억겁의 세월이 담겨있는 땅. 지구의 오묘한 신비가 빚어낸 걸작입니다. 사막은 아무것도 살지 않는 황무지 같은 죽은 땅이고, 바다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풍부한 어떤 생명들이 살아가는 보고잖아요. 사막은 죽음, 바다는 삶. 그 삶과 죽음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걷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변화무쌍한 사구가 끊임없이 이어진 사막. 지구의 대자연이 만든 사막의 파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사륜 구동차를 타고 달리는 것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더 스릴감이 넘칩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특히 이런 급경사를 질주할 때면 머릿속이 하얘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륜구동을 타고 질주하는 것보다 사막을 더욱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합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Hey man, show me what you got. 모래 언덕에서 뛰어내려 온몸을 사막에 맡기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무서워. 다시 한번 온몸을 사막에 맡겨봅니다. 포근히 제 몸을 받아주는 사막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이 울고 있어요. You feel it? 예. 사막이 뛰고 있어요. 오. 이 깊은 안쪽에서 진동이 느껴져요. 와, 사막도 살아있구나. 바람이 붑니다. 문득 밥 딜런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걸어야 한 사람의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바다 위를 날아야 흰 갈매기는 사막에서 잠들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이 머리 위를 날아야 포탄은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 친구여, 그 대답은 바람만이 알고 있지. 바람만이 알고 있지. 이 아름다운 사막이 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도 바람만이 알고 있겠죠? 사막의 나라 나미비아에서 바다를 만났습니다. 동물들에게 천국과도 같은 풍요로운 바다와 거대한 사구가 끝없이 이어진 해변 사막. 지구의 신비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여기 색깔 좀 보세요. 너무 이쁘죠? 사막이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미비아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이죠. 생명력 넘치는 야생의 땅.
그곳에서는 또 어떤 특별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나미비아 북동부엔 카프리비 스트립이라는 돌출 지역이 있습니다. 인근 4개 나라와 국경이 맞닿은 이곳의 서부는 세계 최대 내륙 삼각주인 오카방고 델타와 이어진 습지대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나미비아의 오아시스와 같은 땅, 부아부아타에서 시작됩니다. 수도 빈트크에서 920여 킬로미터, 차로 꼬박 12시간을 달려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면적이 우리나라 제주도의 3배가 넘는 이곳은 나미비아에선 찾아보기 힘든 아열대 기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고 덥고 습한 이 지역은 숲과 범람원,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우기가 막 끝나고 건기로 넘어가는 시기, 이 땅이 가장 풍요로운 때랍니다. 동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말이죠. 얼룩말이 절을 반겨준 이곳은 부아부아타 국립공원 안에 있는 마한고 야생보호구역입니다. 900종에 이르는 식물과 100종에 달하는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인데요. 처음엔 얼룩말이 저를 반겨주더니 이번엔 타조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동물을 구경하는 이런 이런 방식의 여행을 이제 게임 드라이브라고 부르는데, 지금 바로 앞에 저렇게 얼룩말이랑 타조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어떤 공원은 약간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나 이런 어떤 에토샤 국립공원 같이 좀 큰 어떤 스케일은 아니지만 좀 아기자기한 어떤 그런 앞에 있는 그런 공원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럴까요? 이 타조가 굉장히 앞에 있어요. 실제로 보니 굉장히 큽니다. 키가 2m가 넘는다니 엄청나죠? 아, 이 녀석은 아프리카 영양의 일종인 쿠두입니다. 그레이터 쿠두라고 불리울 만큼 큰 몸집을 자랑하는데요. 수컷만이 이 아름다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엔 이 뿔로 쿠두젤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전통 피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돌아와. Male. As you see that they all male separated, we call them a bachelor kudu because they 바젤라 쿠두? Yeah. 바젤라 쿠두? yeah bachelor kudu because they left. Now they finish with the female, and the female they remain with the babies, and the male they move alone. 쿠두 수컷들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것 같습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길, 뜻밖의 행운을 만났습니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와! 예술이네. 어머머머, 세상에 이거 진짜 예쁘다. 오! 나비 안에 막 다 들어와 막. 우와, 나비 정말 많아. 여기 이 노란 나비가 여기에 한가득 모여 있는데 이 아프리카의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지고 날개가 확 반짝반짝거리는데 눈이 너무 황홀해서 마비될 지경이에요. Hey Timo, Yeah. so many butterflies are here. Why butterflies are so many gathering here?
Yeah, the reason why they are all together, because as you see the mud is still wet. Ah, still wet. Yeah, this is nice for them to suck nice water. Ah, right. And this butterfly, you can see them only after when the rain is raining. After the rain, they're also gone. Ah, maybe they are thirsty. Yeah, because the butterfly, they tend to worms. They remain under the ground. Until next season when the rain starts raining, they form to butterfly again. They have got wings, then they start flying. Ah, right. Yeah.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물을 만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겠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많이 갈라져 있는데 이 물이 아마도 비가 내리면 또 다시 조금씩 충전이 되겠죠. 우기에서 건기로 접어드는 풍요로운 계절. 이 땅의 동물과 식물들에겐 천국과 같은 때죠. 앙골라에서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삼각주로 이동하는 코끼리 가족입니다. 풍부한 물이 있는 땅으로 가는 중이죠. 너른 습지에서 뛰어노는 이 녀석들은 리추에입니다. 물을 좋아하는 녀석들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 동물 중 하나라네요. Where the water, if the river is full, where the water flow. 아. Yeah, they flow. That's why you see, especially like the Lechwe, they always staying next to the water or very close to the water. This is very nice place for them to relax. They eat grass, green grass always, and they drink water, they swim. They like to jump in the water. Yeah, that's why you see they lie down very close to the river. But actually it's not a river, just a plain. Yeah, this is a flat plain. 리추에는 최대 수백 마리가 무리지어 생활하는데요. 주로 이런 습지대에 모여 산답니다. 수생식물을 먹는 리추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넓게 벌어진 발굽이 있어서 물속에서라면 포식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의 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카방고 강을 찾아 나섰습니다.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이라는 곳 안에 있는 카방고 강이라는 곳입니다. 좌우로 한 480km 정도 쫙 펼쳐진 아주 시원한 강이 아주 인상적인 곳인데요. 이곳에서 아주 여러 가지 또 아주 멋있는 풍경과 경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마침 배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가볼까요?
이 카방고 강은 보츠와나로 흘러들면서 오카방고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요. 세계 최대 내륙 삼각주로 알려진 오카방고 델타라는 거대한 습지대를 이룹니다. 이 강에서 제일 먼저 저를 반긴 건 하마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하마를 본 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동물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이 늪지대에 살고 있는 실제 있는 하마를 본다는 거는 굉장히 또 감동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하마가 저한테 또 인사도 해주는 것 같고. 인사치고는 참 위협적이죠? 하마는 거의 하루 종일 물속에서 생활합니다. 물속에서 먹이도 먹고 새끼도 낳고 젖도 먹이죠.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뚱뚱하기 때문이랍니다. 하마의 몸무게는 1.5톤에서 4톤에 달하는데요. 육중한 몸 때문에 육지에서는 이동이 힘들답니다. 그래도 물속에서는 제법 날쌔입니다. Take this one. 카방고 강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포파 폭포입니다. 그곳으로 가려면 이렇게 작은 배로 갈아타야 한다네요. Always the water is very high. Now it's getting high. And now Yeah, this season, yeah. this is the rainy season. Rain season, yeah. And then when comes on winter, they need to rise until this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and then start coming back until the normal season. 그런데 갑자기 물살이 빨라집니다. Is the Popa Pool? Yeah, Popa Fall. Popa Pool over there? Yeah. 아 오케이. 아 저기 포파풀이 맞다고 그러네요. 이것이 바로 카방고 강의 포파 폭포입니다. 폭이 1.2km, 낙차는 4m라는데요. 제가 상상했었던 폭포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포파 폭포는 앙골라 중앙산지에서 발원한 카방고 강이 보츠와나로 흘러들기 전에 강폭이 줄어들면서 생겨난 급류입니다. 땡스. 와, 이거 보기보다 물살이 굉장히 세요. 아주 미끄럽고. 우기가 끝난 직후여서인지 물살이 무척이나 거칩니다. 거침없이 쏟아지는 카방고 강은 이곳 나미비아의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은 물론 보츠와나의 오카방고 지역까지 흘러들어 수많은 동식물의 생명수가 되어주죠. 흐르는 강물엔 국경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나미비아의 카방고 강에 있는 포파폴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소리가 제 목소리가 다 안 들릴 정도로 굉장히 폭포 소리가 심한데요. 낙차가 크지는 않지만 지금이 우기여가지고 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량이 지금 풍부하고 아주 지금 장관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려준 폭파폭포. 현자들은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봐야 한다고. 그 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에는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의 발톱이라는 희귀식물인데요. 공원 내에 있는 오메가라는 마을에서 그것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Hello. Hi, how are you? I'm fine, and you? Yeah, I'm fine. Yes, I'm yeah. David Musawam. David, just call me Jay. We have a valuable plant, medicinal plant, but they are different. And there's a one which is very important, which we call Devil's Claw. Devil's Claw. Yeah, I heard about that. Yes. Yeah, this is the one sample which I keep it. Is this Devil's Claw? Wow, it looks a little bit Devil's Claw, really. Yeah. This is the seed for the devil. This is it. It looks scary. It's scary. Yeah, I'm gonna follow you. 사냥과 수렵이 금지된 국립공원 안에서 악마의 발톱은 이 마을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랍니다. Where is farm? Over there? Okay. 재배 농장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악마의 발톱은 인근 숲에서 자란답니다. This is a seed. Like a trap. Like a trap. 가장자리가 뾰족한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 무심코 만지면 찔리기 일쑤입니다. That's why I told you in the elephant it hooks. 이게 훅이제 훅이제 Yeah. 갈고리처럼 Then 해가지고. it carry until those things when they break it fall. Then when the rain it germinate. It's germinate So when spread, it's yeah. raining. Yeah, it's spread. 악마의 발톱 안에 들어있는 씨방에는 1000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합니다. 코끼리를 비롯한 야생동물들이 밟아야만 자생할 수 있었던 악마의 발톱. 이 무시무시한 모양새는 생존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셈입니다. This is the flower, and this flower, it's flowering. When it pollinates, then it makes the seed. The seed comes from this flower. Really? This is seed. 이곳 사람들에게 악마의 발톱은 신성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거나 수확할 때 이런 의식을 행하는데요. 의식 도중에 갑자기 침을 뱉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들의 기운을 땅으로 보내는 거라네요. Give you power. Yeah, I give you power. Yeah. Jai kala ta cha mbai ko ta mo ko ta cha kono cham krem oro konen. Jai kala kono ma kam. Thanks. It's a blessing. Even old people, when you meet on the road, you greet as we bless old people. When they are old of 75 years, 80 years, they greet you, they bless. You must go. We say, blessing, lucky, not get sick, get education, get work, nice hand and get meat, bring for. It's a blessing for our old people. 현재 악마의 발톱은 보호식물로 지정돼 정부에서 채취와 유통을 제한하는데요. 보통 건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10월까지가 수확철이랍니다. 이게 바로 약재로 쓰이는 악마의 발톱 뿌리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 악마의 발톱이라는 이 씨앗을 약초로 사용한 줄 알았는데요. 이거는 이 단순히 씨앗이고 이제 씨앗에서 나온 뿌리에서 이 뿌리가 이렇게 어떤 뭐 고구마처럼 보이는 이런 뿌리가 약초로 쓰인다고 하네요. Yeah, devil's claw is a plant. It's our very important plant.
It's given by God and our old people. They discover Given from God. Yes, yeah. They discover it and they find it's a strong medicine which can make the living very long time cure. ago. Yeah, long time ago. So we protect it. The devil's claw is our important medicine of our life. 악마의 발톱은 이렇게 뿌리 부분을 잘게 썰어 말린 후에 차나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한방에서는 천수근이라는 약재로 알려져 있죠. 무릎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신경통 등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네요. I'm gonna try. 고구마 같기도 하고.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더니 정말 씁니다. 이거 안 됐다. 저는 이 친구들이 여기서 이렇게 썰어가지고 바로 먹길래 뭐 고구마나 감자처럼 달콤한 맛이 날 줄 알고 따라서 한번 먹어봤는데 이거 너무 쓴데요? 지금 입이 얼얼해요, 얼얼해. 이곳의 원주민들은 먼 옛날부터 악마의 발톱 뿌리를 차로 마셔왔답니다. Because I cannot put more. Because the amount will be more. I can put even one. 차로 끓여 마시면 몸에 노폐물도 빼주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는데요. 그렇네. 이번엔 맛이 어떨까요? 색깔이 약간 보리차 같기도 하고. 아까 전에 그냥 센 것으로 먹었을 때보다 훨씬 좀 굉장히 쓸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좀 구수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좀 우리의 인삼차 같은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이곳 사람들이 신성시해온 신비로운 차 한 잔에 여행의 피로를 씻어봅니다.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을 떠나 카프리비 스트립 지역에 사는 마푸에족을 찾아 콩골라로 향합니다. 부아부아타 국립공원의 동쪽 경계지역과 맞닿아 있는 콩골라는 아름다운 습지대입니다. 사막만 있는 줄 알았던 나미비아에서 만난 카프리비 스트립은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멋진 폭포,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습지대까지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사람이 사는 모양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다 보니 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기 잡는 곳인가 봐요. 이들은 마푸에족 사람들인데요. 갈대와 풀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고 있답니다. So what we normally do is I told you that we have to take the grass and then we cover that space. Once we close that gap, fish no more go out. 마푸에족 청년 기프티와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What is the river's name? It is from Kwandu River. Kwandu River.
환도강은 앙골라에서 이곳을 거쳐 보츠와나로 흘러가는데요. 콩골라 지역엔 이 강을 중심으로 여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답니다. 기프티가 사는 마을은 큰 바오밥 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이곳인데요. 마푸의 리빙 뮤지엄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키가 큰 바오밥 나무 사이를 걸으니 마치 동화 속 어린 왕자가 된 기분입니다. 수령이 무려 5,000년에 달한다는 바오밥 나무는 높이가 최대 30m, 둘레가 최대 11m까지 자란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에서 신성시 여기는 거대 나무 중 하나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먼저 만든 나무라 하죠. 재밌는 건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이 꼭 쥐가 달린 것 같이 보인다 해서 죽은 쥐나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곳 사람들에게 바오밥 나무의 열매는 즐겨 먹는 맛있는 과일이랍니다. Do you throw this one out? This one? Yeah, that fruit, that one. 이 마을 사람들은 바오밥 나무의 열매를 좋아해서 자주 따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무에 오르는 것도 열매를 따는 것도 아주 능숙합니다. 와! 호롱박처럼 생긴 이 열매는 어떤 맛일까요? Why are you taking this baobab tree fruit? It's only that we get vitamin C. 이 과육에는 비타민C가 자그만치 오렌지의 6배나 들어있고 칼슘과 철분, 식이섬유도 아주 풍부하답니다. 맛있어요. 저희 그 먹는 비타민 C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런 맛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란 동화가 생각나게 하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In order for her to build this thing, it's not for confidentially that we need money. No, our aim is to keep our culture alive and active. That is the first point. The second point is that we normally teach our children in our different schools. 이곳 마푸의 리빙 뮤지엄은 마푸의족의 마을이자 학교이고 박물관입니다. 그들의 삶과 교육, 경제 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공간인 거죠. This is the root of the baobab tree. 바오밥 나무의 뿌리로 여인들의 옷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And then she have to take the softer thing inside the way she's doing. You see, this is the bark of the root of the baobab. And then we took the softer thing inside here. With my small stick, and then I'm busy hammering it to become soft. 네, 이게 바오밥의 그 바오밥 나무의 뿌리인데요. 이 뿌리를 이렇게 망치처럼 내려 쳐가지고 아주 이렇게 약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된 그 바오밥 뿌리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로프를 만들어서 이 여자들이 입는 옷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꼬아 만든 실로 옷이나 바구니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오밥 나무는 이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옷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드는데요. 바오밥 나무의 뿌리로 만든 로프는 이렇게 돗자리를 만들 때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한쪽에선 절구를 빻아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우리네 옛 모습과 참 비슷하죠? 이곳 사람들은 매일 한두 차례씩 전통 춤 공연을 합니다. 스스로 마푸에족의 전통을 잊지 않고 다음 세대의 전통을 이어주기 위해서랍니다. 또한 외지인들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답니다. 마푸에족의 춤과 노래를 함께 하다 보니 어깨가 절로 들썩여집니다. 저도 그들의 리듬에 몸을 맡겨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땅에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스타트. 야. 사막의 나라 나미비아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풍요로운 물의 땅, 그곳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명들과의 만남은 황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푸에족과의 만남도 그러했죠. 바오밥 나무와 코코가 어우러진 에덴 동산. 이 땅은 붉은 태양의 전사라 불리는 힌바족의 고향입니다. 나미비아의 붉은 대지를 닮은 사람들과 신비로운 자연의 조각품이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아프리카 남서부에 위치한 나미비아. 면적은 한반도의 약 4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200만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미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부족 힌바의 고향 에푸파 폭포로 향합니다. 나미비아 북서부 앙골라와의 국경지대에 위치한 에푸파 폭포로 향하는 길.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피어오른 구름과 파란 하늘, 푸른 나무와 붉은 흙길이 너무나 매혹적입니다.
바로 지붕 삼아서 지금 아래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늘이 구름이 어떻게 이렇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지? 안구정화가 바로 여기에 딱 맞는 그런 표현 아닐까요? 야! 가끔 이런 회방꾼만 없다면 몇 날 며칠이라도 걷고 싶은 길입니다. 날씨 좋다. 여기는 에프파 폭포라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아주 아름다운 폭포를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왔는데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점점 폭포 소리가 가까워지는데요. 폭포 어떻게 생겼을 때 되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감에 말마저 더듬게 됩니다. 우와, 이거 마치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 같은데요? 제임스 카메론이 여기에 와서 영감을 얻고 영화 아바타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예요. 황량한 대지가 숨겨놓은 에덴 동산 같습니다. 앙골라에서 발원해 대서양을 향해 1100km를 흐르는 쿠네네 강. 앙골라와 나미비아 대지를 적시며 흐르는 이 강은 수많은 폭포를 이루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에프파 폭포입니다. 최대 37m 높이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아주 장관입니다. 개인적으로 폭포를 감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시각과 청각을 압도하는 어떤 스케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프파 폭포는 이런 어떤 시각과 청각을 압도하는 이 스케일을 뭐 다른 데서는 헬리콥터를 타고 봐야 된다든지 이래야 되지만 이 바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에프파 폭포의 아주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저기 피어오르는 물보라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합니다. 이곳은 철조망 없는 국경지대이기도 합니다. 에프파 폭포가 있는 곳은 쿠네네 강이라고 하는데요. 이 쿠네네 강은 국경이기도 한 그런 곳입니다. 요 바로 건너편은 이 앙골라 지역으로서 이 강이 어떤 국경 역할을 해주는 거죠. 500여 미터에 걸쳐 형성된 계곡을 따라 크고 작은 폭포를 이루는 에프파 폭포. 계곡의 생김에 따라 폭포의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여기에서 이 협곡 사이가 아주 잘 보이는데요. 여기가 바로 이 폭포의 이 석속사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여기에 이 사이에서 저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폭포는 대자연이 만들어낸 물의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프파 폭포는 붉은 바위에 푸른 바오밥 나무가 어우러져 더욱 신비로운 것 같습니다. 에프파 폭포의 모습이 정말 장관인데요. 이 마침 저쪽에 보시면은 아주 무지개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게 마치 저희를 반겨주는 것 같아요. 저 무지개 사이에 보시면은 특히 바오밥 나무가 보이는데요. 저 바오밥 나무에 재미있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업사이드 다운 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뜻은 위쪽이 아래쪽을 향하고 아래쪽에 있는 뿌리가 위를 향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 그대로 하늘에서 씨앗이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자란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바오밥 나무의 그런 특징이 훨씬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신의 노염을 사서 뿌리가 거꾸로 자라는 것 같은 모습을 하게 되었다는 바오밥 나무. 하지만 이곳의 바오밥 나무는 신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지류로 나누어 흐르는 에프파 폭포.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폭포로 향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에프파 폭포의 심장 같은 곳이에요. 우리로 치려면은 이 피를 만들어내는 이 심장, 이 피 같은 폭포수가 저한테 다 쏟아지고 있어요. 너무 시원해요. 이 폭포수로 샤워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언제 다시 만나볼 수 있겠어요, 이런 장면. 이 아프리카의 에너지 제가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붉은 태양이 대지를 깨우는 시간, 에프파 폭포를 다시 찾았습니다. 쿠네네 강이 흐르는 에프파 폭포 지역은 나미비아의 원주민인 힌바족의 오랜 고향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아침부터 힌바족 마을이 떠들썩합니다.
이 지역에 사는 흰바족은 모두 모였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일까요? 표정들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 오니까 흰바족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마치 여기가 흰바족의 어떤 고향 같은 그런 곳인가 봐요. 붉은 태양의 전사라고 불리는 흰바족 여인들도 아이까지 업고 나왔습니다. 소와 양, 염소를 치고 사는 유목민인 흰바족은 4-5개 가족이 집단을 이뤄 생활할 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일은 드물다고 합니다. What is going on? What's wrong with him? The Himba, they don't want their dam to be building. What is the problem? The problem is just that they don't want their dam to be building because when the dam fills, there is no animals. Animals are not going to drink. They will not get the place where they are going to go and drink the water and something else also. So that's why they don't want to touch it. Okay. 현재 나미비아 정부에선 부족한 전력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에푸파 폭포 하류 쪽에 수력 발전용 댐을 건설하려고 한다는데요. 댐 건설은 이곳에 사는 흰바족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면 흰바족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 쿠네네 강은 보시다시피 이 흰바족들에게는 생명수와도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와서 이렇게 목욕도 하고 이렇게 씻기도 하고 아이들한테 물도 마시는데요. 이런 강이 이렇게 댐을 건설함으로써 무분별하게 망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강이 줄어들거나 이러는 것을 이들은 절대로 원치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흰바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에푸파 폭포와 쿠네네 강. 이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았으면 합니다. 흰바족의 고향 에푸파 폭포에서 발길을 돌려 핑거 클립으로 향합니다. 핑거 클립으로 가기 위해선 에푸파 폭포에서 남쪽으로 약 600km를 가야 합니다. 차로 장장 9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죠. 하지만 그 길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린 그 어떤 풍경화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제 앞에 펼쳐져 있으니 말이죠. 핑거 클립을 목전에 두고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 저편에선 폭우까지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천지창조의 시간 앞에 서 있는 듯 아득해지는 느낌입니다. 태양과 구름이 빚어내는 빛의 향연. 제 생애 최고의 일몰을 맞이했습니다.
핑거 클립 또는 우하브 테라스로 불리는 이곳은 생긴 모양이 탁자 모양과 비슷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 테이블 마운틴 지형입니다. 풍광이 미국 서부 지역과 비슷해서 나미비아의 모뉴먼트 밸리로 불리기도 하는 곳이죠. 이곳의 명물은 이 핑거 클립, 손가락 바위입니다. 손가락 바위의 높이는 35m.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바위가 저를 향해 넘어질 것 같아 아찔했습니다. When we saw it from down in the water well, we thought, do you really want to go under this thing? Perhaps it will just in this moment break down and fall. That's the first. Oh, okay. But the second thing is that I thought only this single rock. The other ones are much bigger than this, and it's just a small one, you know. Looks like more special. Yeah, very special. 엄지손가락을 찍혀 세운 것 같은 핑거 클립은 이곳을 흐르는 우하브 강이 깎아서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합니다. So the water probably get through, and all of that just went all around and created it with all the water and the sand going through there. So it was a lot of years that created this, and we are really lucky to have been seeing this, or to have that thing like that. It's really a piece of art. 우하브 강은 1년에 며칠 동안만 모래바닥을 흐르는 수명이 짧은 강입니다. 그런 강이 어떻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조각품을 남겼는지 참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특별한 정보 없이 달랑 사진 한 장 보고 찾아온 핑거 클립. 독특하고 압도적인 풍광을 만나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이런 게 아닐까요? 다음 날 핑거 클립 인근에 있는 흰바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한 무리의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같이 어디로 가고 있는데요. 원래 아이들이 이렇게 가는 곳에는 뭔가 재밌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따라가다가 염소떼를 모는 흰바족 여인을 만났는데요. 네. 저도 염소몰이에 합류했습니다. 흰바족은 먼 옛날부터 소나 양, 염소를 치며 살아가는 유목민입니다. 이렇게 가축을 돌보는 것은 여인들과 아이들의 몫이라는데요. 흰바족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 염소젖을 짜거나 방목하는 일을 배운다고 합니다. 이 염소는 유목민인 이 흰바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생계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염소들을 한 마리도 이렇게 빠짐없이 집으로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염소는 이들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공급원이자 가죽을 제공하는 귀중한 재산입니다. 4-5개 가족이 집단을 이뤄 생활하는 흰바족의 마을은 생각보단 규모가 작았습니다. 몇 채 안 되는 집과 가축우리, 창고가 전부입니다. 이들의 집은 나무와 진흙, 소똥과 같은 가축 배설물로 만드는데요. 뜨거운 햇볕을 잘 막아줄 뿐만 아니라 통풍이 잘 되고 비바람에도 강하답니다. 집 옆에는 이렇게 창고가 있어 고기와 우유, 옥수수 가루 등을 저장한답니다. 가축을 모두 우리에 가두고 난 휴식 시간. 모두들 나무 그늘 아래로 모여들었는데요. 이들이 즐겨하는 놀이 중 하나가 바로 이 실뜨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실뜨기랑 아주 똑같은데요. 여기 있는 여자들이 이렇게 앉아서 심심할 때 하는 거예요. 반가운 마음에 흰바족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좀 친해지자 흰바족 여인들이 제 머리카락에 관심을 보입니다. Hair is nice. 머리 모양이 인상적인 흰바족 여인들. 이들에게 머리 모양은 일종의 표식인데요. 여러 갈래의 머리 모양은 성인이라는 것이고 머리 장식은 결혼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머리가 다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디테일들이 다른데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족으로 손꼽히는 이들은 몸치장에 꽤 많은 공을 들인답니다. 이렇게 머리를 따서 이렇게 동일하게 해놔가지고 쭉 이어지는 게 패턴이 마치 어떤 이렇게 옷의 장식 같기도 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딱딱한 나뭇가지 같은 그런 질감인데요. 진흙 같은 걸 발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여기는 딱딱하지 않고 말랑말랑한데요. 이렇게 손에 이렇게 화장품처럼 묻어나는데요. 제가 머리 모양에 관심을 보이자 머리와 몸치장 하는 법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먼저 머리에 바를 오찌떼라는 크림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오커라는 붉은 돌가루와 버터와 비슷한 소기름 그리고 허브를 섞어 만든답니다. 그렇게 만든 오찌떼 크림을 머리에 바르는 거죠.
예로부터 물이 귀한 땅에서 살아온 흰바족은 평생 동안 목욕을 하지 않는 대신 이렇게 옷지대 크림으로 머리와 몸을 치장해 왔답니다. 이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붉은색으로 몸을 물들이면서 햇볕과 벌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랍니다. 이 검은색 가루는 향기 좋은 풀을 갈아 만든 건데요. 목과 발목에 칠해 모양도 내고 향기도 풍기는 흰바족 여인의 필수품이랍니다. 흰바족 여인은 제게 옷지대로 몸을 치장할 기회를 주었는데요. 사실 옷지대는 이들에게 아주 귀한 물건 중 하나여서 남에겐 잘 주지 않는답니다. 옷지대 크림은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웠는데요. 금세 제 팔도 흰바족의 붉은 피부가 되어갑니다. 팔에만 살짝 발라보려고 했는데 일이 커졌습니다. 흰바족 여인이 팔 전체에 옷지대를 발라주기 시작합니다. 붉은 피부가 거의 비슷해 보이죠? 내친 김에 얼굴까지 발라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선크림을 잘 안 바르는 스타일인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아주 군대 갔다 온 이후로 처음 얼굴에다 이런 위장 크림 같은 걸 발라보는데요. 얼굴에 크림을 발라주던 흰바 여인이 갑자기 뺨을 칩니다. 친해진 것 같아가지고 좀 가까이 지냈더니 뺨 맞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뺨 맞은 남자예요. They say when you build like this, you are very beautiful. 아, really? Yeah. 뺨 맞을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에서 이 흰바족이 뺨을 치는 거는 이쁘다는 소리래요. 예쁘다는 표현을 이렇게 뺨을 때리면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꽤 친근한 느낌입니다. How can I say thank you? Don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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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번엔 머리카락까지 흰바족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지금 제 머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흰바족처럼 이렇게 머리가 될 수 있을지. 이들이 제게 관심을 보인 건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함께 놀아주는 남자여서랍니다. 흰바족 남자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하네요. 가축을 키우는 일도 아이를 돌보고 물을 깃고 집을 짓는 일도 모두 여인들의 몫이라고 하네요. 됐어요? 난 안 보이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살짝 비슷해요? 나도 흰바족이랑 같이 살고 싶다. 참 예쁘죠? 제게 친절히 대해준 흰바족 여인에게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How can I say in beautiful in there? M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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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태양의 전사. 그 별명이 어울리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바위와 푸른 바오밥 나무가 어우러진 에프파 폭포. 그 물길은 건조한 대지를 만나 땅으로 스며들고 이 거대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난 나미비아의 원시부족 힌바. 그들은 아직 문명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미비아의 마지막 여행은 다시 사막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가장 신비스러운 사막 나미브. 지금 그 붉은 땅이 저를 부릅니다. 사막의 나라 나미비아. 이 땅을 대표하는 나미브 사막은 전 세계의 사진작가와 예술가가 가장 많이 찾는 아름다운 사막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붉은 모래 언덕이 파도치는 땅, 남부 나미브 사막으로 향합니다. 아스라이 붉은 모래 언덕이 병풍처럼 펼쳐진 저곳이 바로 나미브 나우클루푸트 국립공원입니다. 크기가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이나 되는 이곳은 건조한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호구역이랍니다. 저기 무슨 동물이 있는데요? 도로 위로 스프링복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녀석이 유유자적 도로를 건너자마자 스프링복의 행렬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스프링복은 큰 무리를 이루며 건조한 초원이나 반사막지대에 서식하는 동물인데요. 물 없이도 상당히 오래 견딘다 합니다. 이렇게 건너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스프링복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달려오는 차를 의식했는지 갑자기 스프링복이 무리지어 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 동물계의 육상 선수입니다. 날씬하고 탄력 있는 다리 근육으로 3m 이상을 뛰어오릅니다. 스프링복들이 정말 이름 그대로 스프링처럼 탕 튀어 올라가지고 점프를 하는데, 와, 스프링복이 정말 스프링처럼 용수철처럼 팡 튀어 오르는데요. 지금 여기에 스프링복들이 한 100마리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와, 여기 정말 풍광이 끝내주네요. 1년에 단 며칠, 억수 같은 뇌우가 잠깐 퍼붓다 그치는 나미브 사막에 이렇게 아름다운 생명들이 살 수 있는 건 매일 대서양에서 밀려오는 안개비 때문이랍니다. 나미브 나우클루푸트 국립공원의 입구입니다. 이곳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가이드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Hi. Hello. E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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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sir. Yeah. 이곳엔 어떤 차든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사막 구석구석을 돌아보기 위해선 사륜구동차를 타야 한답니다. Where are we going now? We are going to Sosos Frey. 소서스 플레이. Yes. What is 소서스 플레이? Sosos Frey means the dead end of the river. Yeah. Because the river used to flow to the ocean long time ago. Then the formation of the dunes come and broke the river. 소수스 플라이는 근원을 뜻하는 소수스와 호수를 뜻하는 플라이가 합쳐진 말입니다. 물이 모이는 곳이란 뜻인데요. 과거 대서양을 향해 흐르던 강이
모래 언덕에 막혀 생긴 웅덩이의 흔적이랍니다. 붉은 모래 언덕과 푸른 나무가 절묘한 풍경을 이루는 땅. 지금은 바싹 말라 있지만 우기철엔 물이 고인다고 합니다. 병풍처럼 이어진 붉은 모래 언덕들. 그 빛깔이 흰 구름마저 붉게 물들인 것 같습니다. Yeah, it seems red, right? Yeah, yeah, because this is a rainfall cloud. Rainfall cloud? Yeah. And also they are reflecting to the dunes. That's why they got this color. Wow. Yeah. It's like a mirror. Yeah. 구름의 색깔이 붉게 보이는 것은 모래 사막의 붉은 빛깔이 반사되어 그런 것이랍니다. 나미브 사막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모래 언덕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소수스 플라이에는 높이가 100m에서 300m가 넘는 모래 언덕들이 즐비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오르기 쉽다는 빅마마 모래 언덕에 올랐습니다. 우와! 이 세상의 모든 모래 언덕이 이 소서스 블레이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와. 나미브 사막은 아프리카 서부를 따라 흐르는 벵겔라 한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해안 사막인데요. 차가운 바닷물이 비가 내리는 것을 방해해서 만들어진 사막입니다. 이곳은 대서양과 아프리카 내륙 곳곳에서 바람을 타고 온 물질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대서양에서 날아온 모래 속의 철분이 산화되면서 이렇게 소수스 플라이의 모래 언덕은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답니다. 억겁의 세월이 쌓인 사막. 나무도 바위도 모두 가루가 되어버린 땅. 이대로 계속 내달리면 태초의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사막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생명의 땅 소수스플라이 한켠에는 데드플라이, 죽은 웅덩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So this is a dead blade. Yeah, it's dead flake. The name is just referring to dead trees. As you see, the trees in the pan, they are dead. What is the cause the tree to die is two reasons. The first, the table of water underground goes very deep. The roots of the tree cannot go down to the water. Then the tree start to die. And other reason is the juice which is
from there. You see, it broke the water from the riverbed to come here. And since this pan is surrounded by the dunes, it never fill up. But it receives the rainfall water, but the water goes other side. That's why you see some trees are green outside. Yeah, and they are stand still because of the clay hold the roots of the trees. 아주 오래전 강이 흘렀던 이곳에 물이 말라버리면서 그대로 죽어버린 나무들. 이 기괴한 풍경이 어쩐지 몽환적입니다. 거북 등처럼 쩍쩍 갈라진 땅. 이 땅에 물길이 끊긴 것은 600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땅 깊숙이 뿌리를 박고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Wow. Look at this tree. Yeah, they are very old, and now they are dead forever. Like this tree, they said after they grow, they survive 300 years. It means 300 years they were green. 500 years? 300 years. Yes, they were green. Then after that, they have been dead for 600 years. Together, they are 900 years. 와, 합쳐서 거의 1000년. 거의 1000년의 시간을 이렇게 서서 버텨온 나무들. 살아도 산 게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게 아니란 말을 실감케 합니다. 화석처럼 서 있는 고목들. 왠지 물을 만나면 거짓말처럼 다시 살아날 것만 같습니다. 인간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두 발로 이 땅에 꼿꼿이 서 있는 순간은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나무들도 이 땅에 언젠가 다시 촉촉한 비가 내리면은, 다시 물이 쌓이면은 언젠가 이 나무들도 자기네들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 아닐까요? 화석이 되어버린 땅, 데드플라이. 이곳에선 시간이 멈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람과 빛의 방향에 따라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한다는 소수스플라이의 붉은 모래 언덕들. 해가 기울자 붉은 모래 언덕들이 화려한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제가 찾은 곳은 듄 45라 불리는 모래 언덕입니다. 나미브 사막에서 가장 매력적인 일출을 맞이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듄 45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요. 와, 저기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와. 이 감격스러운 순간에 인증샷이 빠지면 안 되겠죠? Canada, America, Australia, where else are we from? Germany. So multicultural, and we all get together with each other. So it doesn't matter what religion, what nationality, you're all together. It doesn't matter. No, there's one life and peaceful life. Yeah. This time will be best memory, right? Oh yes. Yeah.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듄 45. 하지만 날이 밝으면 어김없이 그 많던 사람들의 발자국을 지우고 다시 칼날 같은 능선으로 사람을 맞이합니다. 우주의 시간 앞에 인생은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밟았을 이 사막의 능선이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새롭게 다시 이렇게 완성된다는 게 저는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렇게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까 이 능선들이 이렇게 제 발자국이 남은 걸로 봐서 참 인생을 걸어갈 때도 한 발짝 한 발자국을 이렇게 책임감 있게 내딛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I must achieve.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붉은 소수스플라이와 강렬한 세계 대비를 이루는 아카시아 나무. 생명력이 넘치는 이 나무에 생명의 둥지를 튼 새들이 있습니다. 바로 집단 배짜기 새인데요. 보통 100마리에서 300마리가 함께 생활합니다. 이 새들은 지푸라기와 나뭇가지를 끼워 넣어 아파트처럼 거대한 집단형 둥지를 만드는데요. 보통 지름이 3m,
무게가 1톤이나 나간답니다. 특이한 건 둥지의 입구를 아래로 향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빛뿐 아니라 뱀 등의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랍니다. 지혜가 참 놀라운 새입니다. 알면 알수록 신비로운 나미브 사막. 아직도 이곳엔 밝혀지지 않은 대자연의 미스테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륜구동 오토바이인 쿼드바이크를 타고 나미브 사막의 황무지로 나갔습니다. 마치 황야의 무법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나미브 사막에 풀리지 않는 대자연의 미스테리를 찾아 나선 길. 나미브 사막의 전문 가이드인 안드리아스를 따라 멈춰섰습니다. We arrived. Yes, we arrived. Let's go now upstairs. Then we see on top of the dune what's there. Wow. See what wonderful place is this. Let's go. 아, 여기에 지금 놀라운 경치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와. And clearly of the ferry cycle. 와. You can see it. This is the perfect and wonderful place I was talking about. 페어리 서클. 요정의 원이라고 부르는 저 페어리 서클이 저 책에서만 봤거든요. 와, 여기 밭인데요, 밭. 요정의 원이라 불리는 기이한 문양이 뒤덮인 나미브 사막의 붉은 황야. 페루의 나스카 문양보다 더 신기해 보였습니다. 마치 달의 분화구 같아요, 분화구. 이 안에 무슨 용암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용암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생긴 구멍처럼 곳곳에 지금 페어리 서클이 있는데, 페어리 서클은 미스테리 서클이라고도 하거든요. 야, 정말 미스테리한데요. 나이스 뷰! Nice. 와우. Did you count the fairy circle? How many circles here? Yeah, exactly here we do have 1 million of ferry circles here in Desert. A million? 1 million of them, really there are a lot. 초록 들판에 붉은 점들을 수놓은 것처럼 보이는 요정의 원. 앙골라에서 나미비아를 지나 남아공 북쪽까지 장장 1900km 이상 이어진 이 기이한 문양은 나미브 사막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원의 직격은 2m에서 약 15m까지 다양하답니다. 흰바족의 신화에 의하면 그들의 신인 무쿠루가 만들었다고도 하고, 어떤 전설에는 용이 내뿜는 입김에 의해 식물들이 죽어서 생긴 것이라고도 전해집니다. 요정의 원은 빽빽한 풀밭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모래바닥이 드러난 원형의 땅인데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와, 진짜 신기하다. 와, 제가 지금 이 페어리 서클 요정의 원에 와 있지만, 와, 지금 가까이서 봐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아, 이 친구 진짜 여기에서 계속 일하면서 매일같이 볼 텐데 정말 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You are so lucky. You see every day. Yeah, exactly. This one you used to see it every day, every year.
Everything we used to see it over here. You see it is nice, even circle, nice.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식물들 사이에 컴퍼스로 그린 듯 요정의 원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모래만 있을 수 있는 걸까요? Do you know why? What reason? Yeah, reason is this because of there's some termites and there's some insect which is underground, which is putting a poison under that sand. Then because them they used to come out to get the food on the ground, then they put it under, then it infect all the ground. Then there's no grass growing up there. It just stay themselves there. Because if the grass will grown up over there, the animal when they walk over there, then they will disturb. 오랜 세월 미스테리로 남아온 요정의 원. 과학자들은 수많은 가설을 내놨는데요.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지구별이 아닌 것 같은 나미브 사막의 신비한 풍경. 과연 이 대자연의 비밀은 풀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 중 하나로 알려진 나미브 사막. 이곳엔 큰 비가 내리면 강으로 변하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세스리엠 협곡입니다. 큰 비가 내리면 짧은 생명을 가진 건천 차우차브강이 흐르는 세스리엠 협곡. 그 강물은 나미브 사막으로 흘러들어 수많은 동식물들의 생명수가 된다 합니다. 와, 정말 대단한데? 소서스 블레이에 사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와, 이런 거대한 협곡도 있었네요. 제 목소리가 지금 이 벽을 타고 울리고 있어요. 세스리엠은 건조한 나미브 사막에서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천연 저수지였다고 합니다. 세스리엠이란 이름은 6개의 생가죽 밧줄이란 뜻인데요. 이곳의 원주민들이 생가죽으로 만든 밧줄 6개를 묶어서 물을 길었던 것에서 유래된 것이라 합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협곡 전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왠지 그런 거를 이런 협곡에서 하지 않았을까. 저 지금 이 협곡에 완전히 압도당한 기분이에요. 세스리엠 협곡의 길이는 1km, 깊이는 30m 정도인데요. 그리 큰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자연과 세월의 힘이 절로 느껴지는 협곡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협곡 중 하나인 이곳은 1800만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와, 완전 살아있는 박물관인데? 와, 저 바위에서 느껴지는 시간의 결. The formation is very interesting. If you look around the corners here, both sides, we got a mud stone tend to be petrified.
as a part of the rock. But before it was not a rock. It was a sand in the beach. How can you tell? Just look at the ground, see the rocks, the volcanic lava. It tend to be round because in that time the beach was pushing them out. Like, so after, when tectonic plates separate, 지금도 큰 비가 내리면 이 협곡으로 물이 흐른다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수영도 할 수 있다는데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네요. 여기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이 넓은 협곡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바위 위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자라났어요. 이 나무가 가만히 귀 기울이면 제게 뭔가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은데요. 사막이 품고 있는 이 깊은 협곡. 그곳에서 나미브 사막의 비밀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막이 발 아래 펼쳐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았던 나미브 사막. 하지만 그곳은 신비로운 자연과 경이로운 생명력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어느새 나미비아는 제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A restoran zlatan bokal, gdje je život kao bajka, pa uz vino lepe žene, orkestar vam svira šajka. Pa uz vino lepe žene, orkestar vam svira šajka. Nek se svake noći peva, pesma koja svima prija, živela nam skadalija. Nek se svake noći peva pesma koja svima prija, živela nam skadalija. Nek se svake noći peva šaj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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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j, živela nam skadalija. I came in a troubled world, the voice said to me, if you keep looking forward, you'll find the road through the desert savannah to your paradise. If you believe in miracles, then pray every day and night. Always hope, don't stop believing in yourself, and pray for tomorrow that you may be saved.